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될 거야. 아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노동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부유해질 나라야. 어때? 이 두 문장 어떻게 들려?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이 극단적인 예언을 내놓은 사람은 동일 인물이야.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지. 한쪽에서는 인구 절벽 때문에 한국은 망한다고 경고하면서 정작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2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한국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어. 도대체 왜일까? 앞뒤가 안 맞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계획이 있는 걸까? 머스크는 남들이 보지 못한 한국의 진짜 가치를 꿰뚫어봤기 때문이야.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라진 자리를 로봇이 채우는 세계 최초의 국가라는 점이지. 2026년 2월 전 세계의 돈이 왜 이 작은 반도 대한민국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지금부터 머스크가 설계한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를 아주 명확하게 분석해 줄게.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3년 뒤 변화의 파도 위에서 기회를 잡을 테고, 모르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라지는 인구 통계의 숫자 중 하나로 남을지도 몰라. 자, 지금부터 잠시만 집중해줘. 우선 팩트체크부터 명확히 하고 넘어가자. 최근까지도 머스크가 한국에 7조 원을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보는 사실이 아니야.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수주한 파운드리 물량만 공식적으로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이 넘는다고 해. 한번 생각해봐. 머스크는 철저한 사업가야. 1달러의 낭비도 용납하지 않는 인물이지. 그런 그가 인구 소멸로 위기라고 지적한 나라의 기업에게 왜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현금을 안겨주고 있을까? 이유는 아주 명확해. 한국이 없으면 테슬라가 멈추기 때문이야.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 소식 들어봤어? 현재 그곳에는 7,000명이 넘는 현장 인력이 투입되어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어. 바로 이번 달 2026년 2월부터 그곳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 알아? 테슬라 자율주행의 심장이자 두뇌인 AI5 칩과 차세대 AI6 칩이야. 이 칩이 없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멈춰서야 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머스크는 정확히 계산한 거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대만의 TSMC에만 의존하다가는 만약의 사태에 테슬라 제국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으며 무엇보다 미국 본토 바로 옆에서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해줄 파트너, 그 유일한 대안이 바로 삼성전자, 즉 한국이었던 거야. 결국 이 23조 원은 단순한 호의적인 투자가 아니야. 테슬라라는 거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생명보험금인 셈이지. 돈의 물줄기가 이제 배터리를 넘어 인공지능의 두뇌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해.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볼게. 한국 인구 감소 정말 심각하다는 이야기 뉴스에서 매일 접하지. 맞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야. 합계 출산율 0.7명대. 세계 최저 수준이지. 지방소도시들은 활기를 잃어가고 학교들은 문을 닫고 있어. 머스크 역시 이 추세라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막힌 역설이 발생해. 바로 사람이 부족한 현실이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로봇 천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야. 최근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어때? 주문을 받는 직원 대신 키오스크가 서 있고 음식을 나르는 로봇이 테이블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잖아. 주방 안에서는 로봇팔이 튀김을 튀기고 커피를 내리기도 하지. 사장님들이 로봇 기술을 너무 사랑해서 도입한 걸까? 아니야.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선 생존을 위해 로봇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결과가 어떤 통계로 나타났는지 알아? 현재 한국은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 1위 국가야. 노동자 1만 명당 로봇이 무려 1,012대나 돼. 2위인 싱가포르와도 격차가 크고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나 미국조차 한국의 로봇 도입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국가적으로 과학 강국이 되자고 목표를 세워서 된 게 아니야.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 앞에서 살 길을 찾다 보니 어느새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된 나라가 되어버린 거지. 이제 다시 머스크의 시선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곧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전 세계에 판매할 계획이야. 그렇다면 이 로봇을 어디서 테스트하고 어디에 먼저 팔아야 할까? 미국이나 유럽은 노조의 반대나 강력한 규제 때문에 쉽지 않아. 하지만 한국은 어때? 이미 일상 곳곳에 로봇이 스며들어 있어. 거부감이 적어. 5G 통신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무엇보다 사람이 부족해서 로봇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시장이야. 그래서 머스크가 한국 인구 문제 심각하다고 겉으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내심 한국을 자신의 거대한 미래 실험실로 주목하고 있는 거야. 한국은 지금 망해가는 것이 아니야. 인간이 사라진 빈자리를 기술이 얼마나 완벽하게 메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 지구적인 쇼케이스 현장이 된 거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진짜 고급 정보를 하나 더 줄게. 반도체, 배터리, 로봇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서 종종 봤을 거야. 하지만 머스크가 한국에서 진짜 탐내고 있는 히든 카드가 하나 더 있어. 바로 조선업. 배를 만드는 기술이야. 우주선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웬 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스페이스X의 화성행 로켓 스타쉽을 한번 봐봐. 그 크기가 63빌딩만 해. 이 거대한 로켓을 쏠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상상을 초월해. 만약 육지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쏘아 올린다면 주변 민원과 안전 문제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그래서 머스크가 고안해낸 해결책이 뭐냐고? 바로 바다 위에서 쏘자는 거야. 바다 한가운데에 거대한 해상 발사대를 띄워놓고 거기서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구상이지.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바다 위 발사대, 즉 해상 플랜트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중국은 아직 기술적 신뢰도가 부족하고 일본은 이미 조선업 경쟁력을 많이 잃었어. 전 세계에서 이 난이도 높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대한민국 조선소들 뿐이야. 최근 하나오션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미 해군 함정 수리 사업을 따낸 것이 우연일까? 이미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하나와 스페이스X가 물밑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로 통해 이 협력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그 파급력은 1조 2조 원 단위를 훌쩍 뛰어넘을 거야. 봐봐. 머스크의 제국은 지금 땅에서는 테슬라, 바다에서는 하나오션, 우주에서는 스페이스X,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데에는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어. 이 네 박자가 전부 한국 기업들과 얽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이자 머스크가 한국을 놓을 수 없는 강력한 이유야.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구조는 이제 이해가 됐을 거야.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해주면 세상이 편해지기만 할까?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이 있어. 머스크는 다가올 미래를 풍요의 시대라고 불러. 경제학 용어로는 구조적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쉽게 말해 물건값이 놀라울 정도로 싸진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볼게. 현재 계란 한 판 가격이 8,000원이라고 치자. 이 가격의 대부분은 사실 인건비야. 닭을 키우는 농장주, 포장하는 직원, 트럭 운전기사, 마트 직원들의 월급이 다 포함된 가격이지.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로봇이 대신한다고 상상해봐. 로봇 농부, 드론 수거, 자율주행 트럭, 로봇 진열. 들어가는 비용이라곤 전기세와 기계 유지비 정도일 거야. 그렇게 되면 계란 한 판 가격은 이론적으로 500원, 아니 1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 택시는 어떨까? 로봇 택시가 상용화되면 기본 요금이 500원 시대가 올 수도 있어. 집값도 건축 로봇이 도입되면 건축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지. 물가가 싸지니까 살기 좋아지겠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해. 물건값이 아무리 싸져도 내 월급이 0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로봇이 모든 일을 더 잘하고 더 싸게 하는데 기업이 굳이 사람을 고용할까?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없는데 계란이 10원이라도 그림의 떡일 뿐이야. 이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이 주는 공포야.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봐. 머스크는 2026년을 범용 인공지능의 원년이 될 것이라 선언했어. 10년차 개발자의 코딩, AI가 10분 만에 해내. 변호사 시험, AI가 상위 1% 성적으로 합격해. 이제 기술 배워서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어. 오히려 사무직 전문직이 가장 먼저 위협받는 시대가 온 거야. 그래서 머스크가 제시하는 새로운 개념이 있어. 바로 보편적 고소득이야. 우리가 흔히 아는 기본소득과는 달라. 기본소득이 굶어 죽지 않게 최소한의 돈을 주자는 것이라면 보편적 고소득은 로봇이 벌어들인 막대한 부를 나눠서 다 같이 풍요롭게 살자는 개념이야. 마치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직원을 줄이는 대신 국민들을 주주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 기업이 로봇을 통해 인건비를 아끼고 수익을 내면 정부가 로봇세 등을 통해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처럼 나눠주는 거지. 만약 한 달에 3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해봐. 물가도 비싼데 그걸로 어떻게 살아 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져. 미래의 300만 원은 현재 3천만 원 가치와 맞먹을 수 있으니까.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려? 하지만 이 거대한 실험을 가장 먼저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 바로 한국이야. 가장 빨리 늙어가고 가장 빨리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해. 그 이상적인 사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필연적으로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건너야 해. 머스크도 이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했어. 이 시기에는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통이 따를 수 있어.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현실적인 생존 전략 3가지를 제안할게. 첫째, 노동소득에만 의존하지 마. 월급만 모아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지났어. 이제는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해. 내가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본이 로봇과 AI를 부리게 만들어야 해. 머스크가 23조 원을 투자한 삼성전자, 테슬라 밸류체인, 전력에너지 기업들, 그 로봇 노예들의 주인이 되는 투자를 시작해. 둘째, AI와 경쟁하려 하지 말고 비서로 만들어. 코딩이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AI에게 일을 잘 시키는 능력이야. 지금 당장 챗 GPT 같은 도구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해.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세상이야. AI를 부리는 사람은 주인이 되지만 AI와 경쟁하려는 사람은 도태될 거야.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 세상이 뒤집힌다고 겁먹고 움츠러들면 기회는 보이지 않아. 위기의 어원은 기회라고 해.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의 판 위에 있어.
머스크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곳이 기회의 땅이라는 증거야.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 한국은 소멸할 것이다라는 경고와 한국은 1등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이 모순된 예언의 의미, 이제 이해가 됐어? 과거의 방식, 즉 단순 노동으로 성장하던 한국은 사라지는 것이 맞아. 하지만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로봇 기반의 새로운 한국은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를 잡았어. 지금은 분명 힘든 과도기야. 불안할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해. 파도가 높다는 것은 그 파도에 잘 올라타기만 하면 누구보다 멀리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야. 23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한국을 향하고 있어. 우리는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잡아야 해. 오늘 전해준 이야기가 모두의 미래 설계에 작은 아침반이 되었기를 바라. 시청해줘서 고마워.